진안군이 유물 구입 과정에서 복노릇을 한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규정에도 없는 운영비를 지원해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공무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자유령 사립고의 지정 취소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지정 심사가 강화되고 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에 전시할 가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복노릇을 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가위값을 되돌려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진안군은 내년에도 이 가위박물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지원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인데요. 하원호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가위박물관장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위를 진안군은 몇 곱절 비싼 값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예산을 낭비한 게 분명하지만 진안군은 이미 지급한 가위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수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환수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진안군은 내년 진안가위박물관 지원 예산으로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흉물 논란이 일고 있는 8m짜리 대형 가위의 기네스북 등재 수수료 3,500만 원, 가로등 설치비 2천만 원은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과 유물관리용품 구입비 등 2,100만 원은 의회를 통과해 가위박물관에 지원됩니다. 아직 정상화 운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것마저도 또 위탁자한테 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런 지원이 가능한 걸까? 진안군은 지난해 가위 판매자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세계 가위문화연구소와 가위박물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그러니까 수탁자인 세계 가위문화연구소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운영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 등 일체의 부담금 역시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진안군이 규정에도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했고 진안군 의회 역시 이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진안군의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물관 개관에 맞춰 1억 7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운영비 대부분을 박물관장 이 씨와 부관장인 이 씨 여동생의 급여로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물 구입 과정에서 복노릇을 한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그것도 규정에 없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진안군이 특혜 시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최근 경찰이 전북도청 공무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관실과 관련 업체 4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특정 업체들이 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한창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경찰은 전북도청 감사관실 공무원 A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창의 한 농공단지에 있는 이 업체를 비롯해 모두 4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현장, 그때 정읍 현장 갔다가 들어오고 나서 토목공사 등 전라북도와 시군 사업의 원가 심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자치단체를 통해 한 업체에 공사 설계가 들어오면 이 설계를 특정 업체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가 이 설계와 비슷하게 재설계를 하면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결탁했는지,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챙겼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업체 4곳 가운데 2곳은 고창에 있는데 A씨 역시 고창 출신이란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석 달 전 고창 갯벌 생태지구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창군과 5억 4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놀이대죠. 처음 놀이대. 그 미끄럼틀 있고 놀이시설이에요. 놀이시설. 높이가 한 13m 정도 되겠죠.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연루된 자치단체와 업체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고양이 행방을 찾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조대가 수중 카메라를 동원해 저수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동 저수지하고 근접한 곳이라 혹시나 유기하지 않았을까라고 경찰이 추측해서 저희는 이제 경찰 협조 요청하에 주변을 탐색하게 되는데 실종 신고가 발생 3주 만에 들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은 지난 15일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수사와 함께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공개 수사로 전환됐지만 실종 당일 고양이의 행적을 파악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린이를 봤다는 전화는 확인 결과 오인 신고였고 나머지는 수사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양이 아빠와 새엄마 이모 씨가 말다툼을 벌인 날 이 씨의 친정에 살고 있던 고양이 실종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아빠와 새엄마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외할머니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새 KTX역과 노선을 추가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북만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KTX 익산역과 공주역 중간 지점에 논산 훈련소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국가 예산에 설계비 30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훈련소를 찾는 훈련병과 가족의 편의,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대전 충남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육군훈련소로 한 130만 명 정도 오는데 국방계획 2020에 의해서 약 200만 명 정도 방문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주 전남권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무안공항으로 경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늘어난 예산만 1조 원에 이릅니다.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하고요. 18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20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전북에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익산역과 정읍역 사이에 혁신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전라북도의 어정쩡한 태도 속에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서발 KTX의 전라선 운행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라선 이용객은 KTX 이용에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항상 와서 기다려야 되고 또 시간대에 맞춰서 나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없지 않아 많아요. KTX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북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고속철 활용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서남대 교직원과 남원 시민 500여 명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폐교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횡령금 탕감과 죽벌 세습을 막을 수 있는 사학법 개정과 100% 학생 특별 편입학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서남대 폐교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재정기여자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검토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령 사립고의 지정 취소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데요. 앞으로 재지정 심사가 강화되고 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권한이 이양되면 자사고 재지정 기준부터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고 분야별 평가도 깐깐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산고와 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도내 3곳의 자사고는 2-3년 뒤 재지정 심사를 받습니다. 자사고 평가 기준이 상당 부분 하향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복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평가 요소 부분들을 상당한 부분 평이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는 자사고는 올해 지원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상산고의 경쟁률이 2대1에 머물렀고 남성고와 중앙고는 미달됐습니다.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하는 자사고는 정원 미달이 이어질 경우 일반고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논의들은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학군 이사장님의 의지가 가장 좀 중요하고 그럼 구성원들의 이제 그런 합의가 있으면 되는데. 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이양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마다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다를 경우 자사고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우수 학생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경강 화전지구 둔치에 폐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JTB 보도와 관련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완주군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완주군과 함께 올 겨울에 만경강 화전지구를 점검해 불법 매립된 폐비닐 등을 발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군민 6,200여 명이 영광원전이 납부하는 이른바 원전세를 고창군에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법률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원전세로 불리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발전소 행정구역에 납부하도록 돼 있어 한수원은 지난해 전남 영광군에 442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지만 고창군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고창 군민들은 영광원전으로 적잖은 온배수 피해를 겪고 있는데도 지방세를 전혀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군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고창군과 완주군이 해넘이 축제를 취소했고 장수군과 임실군이 해맞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류 농가와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활동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정기 인사에서 박종삼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과 임종명 전주경찰청 경비경호계장이 총경 승진 예정자로 내정됐습니다. 박종삼 예정자는 지난 1994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전북청 광역수사대장 등을 지냈고 임종명 예정자는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북의 오늘 낮 기온은 전주 7도 등 3도에서 8도의 분포로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영하 2도 등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에 머물러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밤과 글피, 주말에도 눈 소식이 있겠고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